3기 5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봅시다. 만약 어떤 이가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이가 있어요. 저기 정말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기 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저기 가면 좋겠고 라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별로야. 저기 가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죠? 저기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은 그만큼 여기 못마땅한 마음이 크고 여기 못마땅히 큰 만큼 저기만 가면 좋겠다고 여기지는 마음입니다. 그지? 저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이면에는 그 마음은 뒤집어 보면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여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가 싫으니까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는 마음이라고. 뭔가를 자꾸 원하는 마음, 뭔가를 구하는 마음은 뒤집어 보면 지금 처한 자신의 상태가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싫다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구하는 마음은 그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마음은 지금 여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구하는 마음은 곧 괴로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악순환이죠. 이게 못마땅하니까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못마땅한 마음이 깊어지고 빨리 저기만 도달하면 좋아질 것 같고 저기 도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발등이 여기가 더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를 더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구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더욱더 지금 밟고 있는 여기가 못마땅하는 마음인 거니까. 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괴로워지는 거라고.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내가 저걸 못 구했으니까 괴로운 거지. 이 구하는 마음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걸 못 얻었으니까 괴롭지. 저것만 얻으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은 저기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이미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고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괴롭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아. 구하는 마음은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구하는 마음이 괴로움인지 알아서 구하는 마음이 훅 쉬어지는 것이 괴로움을 여의는 길이지 구하는 걸 얻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어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서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또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의 위축법도 없고 안식 내지 의식도 없고 괴로움이 원인도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도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로 나아가는 길도 지혜도 여듬도 일체 한 법도 없다라는 걸 알아서 얻어야 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일체 모두 허망한 생각이 뭘로 여여서 구경열반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오온이 공한 줄을 몰라요. 오온이 다 있죠. 눈도 있고 색도 있고 막 온갖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괴로움을 만날까 불안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불안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꾸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니까 끊임없는 타는 듯한 물길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벗어나는 길은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음을 허전함도 없고 충만감도 없음을 정말로 지혜도 없고 보리도 없음을 정말로 한 법도 없음을 절로 구하는 마음이 훅 쉬어진 그 자리가 두려움이 없고 걸림 없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건 다 공하여 실체가 없다. 에이, 실체도 없는 것은 내가 허망하게 머물러가지고 허망하게 휘둘렸구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문득 불안해지면 그동안은 이 불안함이 나타나면 막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었는데 비로소 불안함이 어디지라고? 에이, 불안함이 공하여 실체가 없네. 내가 허망한 모양에 머물러가지고 허망한 모양에 휘둘렸구나라는 걸 알아서 정말로 불안함이 공함을 관하여 불안함에 머물지 않는 것은 쉬워야. 그런데 너무 좋다. 편안함이 공함을 관하여 편안함에 머물지 않기는 어려워요. 편안함은 공하다고 권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함은 더욱더 실체가 여겨져가지고 날 기쁘게 하는 이 편안함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어 하지. 편안함이 공함을 관하려 하지 않고 계속 편안함에 머물려 해야. 편안함을 실체시하고 편안함에 머물려 해야. 그렇기 때문에 실체인 듯한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지는 거야. 진짜 공부의 힘은 괴로움이 공하다는 걸 알아서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공함을 알아서 즐거움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모양에 머물지 않아가지고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큰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편안함이 있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끊임없이 편안함을 구해요. 그런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편안한 상태를 구하는데 지금 내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상태 못 만족스러워. 빨리 편안했으면 좋았으라고 더욱더 편안함을 구하니까 더욱더 지금 상태를 못마땅히 여기고 더 편안함을 구하는 악순환이 그치질 않아요. 종일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으면 돌아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태를 편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구하면 구할수록 지금 못마땅히 여기지는 마음이 악순환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모양을 실체시하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달프구나. 구하는 순간 바로 괴로움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괴로움인지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자꾸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이 실체시하는 마음만 그치면 불안해 죽겠다 하였으나 모양을 취하여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니 불안함이라 할 만한 게 본래 없었네. 살 것 같다. 또한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본래 한 법도 없음을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음을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임을 평상심이라고 이름한 평등하고 상주한 마음이라고 이름한 온갖 차별된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차별되지 아니한 평등하며 어떤 마음 상태가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상주한 정말 평상심이 도구나. 온갖 인연의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구나. 모양에 머물지 않는 삶이 모양에 머물지 아니할 때 절제 실감이 되는 겁니다. 모양에 머물러서 웃고 울고 하면 진실을 알 수가 없어. 아이씨, 좋아. 끊임없이 변하는 모양 따라서 웃고 울고 하지.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면 만 가지 인연에 만 가지 모양이 나타나도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나타나도 나타난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온갖 차별된 가운데 전혀 차별되지 아니하며 평등하고 상주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차별된 모양 속에 평등함이며 이런 모양이 사라짐 속에 사라지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함과 상주함이 생멸함과 생멸하지 아니함이 쌍으로 조망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의 손에는 이렇게 손 모양과 이렇게 살덩이라는 성질이 둘이 아니니까. 성품만 관하는 것도 반쪽이고 모양만 관하는 것도 반쪽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멸하는, 변화하는 모양 가운데 변하지 않은 성품이, 이렇게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성품이 쌍으로 조망이 되어야 됩니다. 좋아. 오늘 낮에 아침에 오늘 본문 내용과 관계된 내용이라서 톡에 올렸던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의 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견왕이 바라제, 오늘은 수업 교재 본문 내용 말고 좀 설명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왕이라는 왕이 바라제 존자라고 하는 깨달으신 선지식에게 물었어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존자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길래 저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고 말하고 듣고 하지. 하지 않다면 눈앞의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작용할 때는 어디로 드러납니까? 작용할 때는 크게 8군데로 드러납니다. 몸에 있으면, 태에 있으면 태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몸이라 하고, 볼 때는 이렇게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 하고, 혀에 있으면 말한다 하고, 손에 있으면 쥔다 하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임을 알고 모르는 이걸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이견왕이 뭘로 깨달은 바가 있었대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중생은 성품은 보지 못하고 늘 모양만 봅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고 모양이 진실한 줄 아니까 답답해. 살 것 같다. 모양만 보고 모양이 진실한 줄 아니까 모양에 매달리 애착하고 모양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이고, 부처는 답답해라고 나타나지만 답답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편안할 때 편안해진 것이 아님을, 모양이 없지만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있는 것, 답답함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없는 것 같지만 없지 아니한 이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손자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 어디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작용하게 저는 못 보는 겁니까? 지금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스스로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잖아. 못하면 작용하고 있느냐고 묻지도 못합니다. 아니, 어디 작용하고 있습니까? 크게 6군데로 작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숨 쉬거나 냄새 맡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춥다고 느끼고 있고 소심히 뭐 저녁에 뭐 먹었더라? 만두국 먹었네라고 이렇게 아는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작용하는 데 성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는 이것이 불성입니다. 이 말이 뭘로 깨달았대? 본인들은 불성이 있으신가요? 불성이라고 이름하는 건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이든 물들지 아니하니까. 이걸 부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야. 본래 면목이라고. 본래 타고난 얻은 게 아닌 본래부터 있던 것이라고 한 오고 가는 것이 아닌 성품이 있으십니까? 이 성품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눈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떠야 돼? 눈을 감아야 돼? 위를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눈을 어디서 보려고 하면 어디를 봐도 보지 못하지만 눈은 이렇게 보는 작용으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알면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늘 눈을 봅니다. 그죠? 눈은 보이는 게 아니라 부득이 본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지 눈을 여실하게 실감합니다. 그죠? 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거야. 눈이 어딨지라고 보려고 하는 순간 눈을 저버리게 되는 거와 같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는 사람이 호흡에 집중해 봐야지, 생각을 좀 쉬어 봐야지, 저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지 하면 어그러지는 거야.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야. 어떤 상태로서 어떤 상태로서 이걸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성품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건 상주하다고 하였으니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만 있는 거는 성품이 아니에요. 주먹 모양 어떨 때만 있어요. 주먹 모양은. 손바닥 잘가 부장님은 어떨 때만 있어요. 하지만 손은 어떤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니까. 이건 한순간도 없는 때가 없다고요. 본인이 잠깐이라도 죽은 때가 있었어요? 본인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으니까 마음을 깨닫는다는 건 다른 말로는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거야. 본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실감해야? 하고 싶다.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진짜로 살아있으니까. 자신이 살아있음을 매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작용에서 살아있음을 실감하듯이 마음은 이름이고 이렇게 묘하게 보고 듣고 아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마음인 거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작용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름만 다르지 전혀 다르질 않아. 여기 성품이 밝지 못하면 평생 동안 마음 상태로만 모양이만 매려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요. 마음의 다른 이름이 삶이에 어떻게 있어야 살아있어요? 소리를 듣고 있어야 살아있어요? 순순히 집중해야 살아있어요? 고요히 생각을 쉬어야 살아있어요? 언제든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거와 같아야 살아있는 모양으로, 근데 모양으로서 이걸 실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온갖 작용하여 뭔가 모양으로 드러나기는 해요.
직지인심 견성 성불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 이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우리 문중의 종지입니다.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거야. 성품을 보니까 부처야. 우리 늘 한순간도 성품을 여인 적이 없으나 늘 모양만 보고 살아요. 답답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모양에 매달리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야.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고요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못 깨닫는 거야. 텅 비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못 깨닫는 거야. 자꾸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구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어떤 상태든 이거잖아요. 어떤 모양도 다 이거 저와 같이 편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야 살아있는 거야? 고요해야 살아있는 거야? 불안하면 죽은 거야? 시끄러우면 죽은 거야? 뭔가 확 뚫려야지 살아있는 거야? 꽉 막힌 건 죽은 거야? 아니야. 여기에 대한 감이 없으면 평생 100% 모양에만 의고하고 모양만 느끼고 모양이 실제 같고 모양에 매달리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마음씀이 모양으로 향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없건만 마음은 저버리고 상념에 마음 상태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파라제 존자의 가르침이 정말로 적절하게 잘 이끌고 있어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왜 못 봅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저한 착용하고 있습니까? 착용하고 있죠. 이게 착용하지 않으면 눈앞에 것도 보지 못합니다. 어디 드러납니까? 이렇게 가나다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지라 본문에서 어떻게 유급이 곧 열애장이다. 유깁, 안이비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그대로 열애장이 묘진여성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품의 작용이다. 성품의 나타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아나라 어찌하여 유깁이 본래 열애장이 묘진여성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 설명으로, 본문 내용도 많고 본문의 예감은 좀 복잡해지니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죠? 네? 좋아. 아니 보통 먼저 유깁이란, 그죠? 우리 보통 안입이란 보는 것이란, 여기서는 어떻게? 안입은 마치 눈이 피로하여 호공에서 꽃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본다는 건 색상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입이란, 듣는 것이란 마치 귀가 피곤해서 머릿속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것을 듣는 것과 같다. 입이란 마치 이명을, 막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귀에서 뭔가 울리는 이명을 듣는 것과 같다. 그리고 비입이란 마치 숨을 오랫동안 들이켜가지고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것과 같다. 또는 설입이란 혀로 입술을 오랫동안 핥으면 좀 피곤한 사람은 쓴맛이 느껴지고 컨디션이 막 좋은 사람은 단맛이 느껴지는 것과 같다. 신입이란 마치 차가운 곳에 있던 사람이랑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이 딱 악수를 하면 차가운 손과 따뜻한 손이 딱 만나면 차가운 손은 오 따뜻하네라고 하고 따뜻한 손은 오 차갑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의입이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문득 떠올려서 아는 것. 저녁에 뭐 먹었더라? 만둣국 먹었네라고? 이 생활하면서 지나갔던 일을 다시 기억하여 떠올리는 것과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삶이죠, 그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식의 삶을 삽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보는 행위는 눈이 내가 날씨가 캄캄하네라고 저기 어둠을 봅니다, 그지? 그죠? 내가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지? 냄새가 나면 무슨 냄새야라고 냄새를 받아들여가지고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맛있다라고 자신이 맛을 받아들여서 아는 거였어요. 이거 춥다라고 추위를 자신이 느껴가지고 아는 거였어요. 또는 기억은 자신이 문득 먹었네라고 자신이 기억을 떠올려서 그 기억을 지각해서 아는 거였어요. 이와 같이 기존의 우리의 유깁은 대상 경계를 받아들여서 아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병 난 이가, 눈이 피곤한 이가 어떻게 지금 당장도 지금 이제 막 눈을 부릅뜨고 형광등을 오랫동안 보면 눈이 서서히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 아른거리다. 여기 형광등 불빛이 여기 보여요. 아이고 뭐지 이거? 에이씨 눈이 불빛을 보는 것 같지만 눈 밖에 있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죠. 눈이 나타난 바이지 눈 밖의 것이 아닙니다. 그지? 근데 피곤한 눈은 눈이 뭐야 이거라고 눈 밖에 있는 색상을 보는 것 같아. 피곤한 사람은 인명이 들려요. 신경 거슬려. 귀가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자신의 귀가 나타난 바이지 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만일 후원에서 청국장을 끓이는데 그걸 보글보글 끓자 지나가는 외국인 뭐야 라고 막 인상을 쓰고 코를 막고 지나가는 분을 와 냄새 구수하니 좋네라고 미소를 확 지어요. 뭐야 라고 이 사람 인상 쓰게 만드는 냄새는 그 외국인 코 밖에 있는 거예요. 냄새가 코 밖에 있는 거예요. 아까 차가운 손이랑 따뜻한 손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 온도를 막 찢지다가 나온 사람과 그 얼음방에서 있던 사람이랑 나와가지고 반갑다고 악수를 했더니 뜨거운 손은 차갑다라고 여기고 차가운 손은 따뜻하다고 여겨요. 그러면 여기에는 따뜻함이 있는 거야, 차가움이 있는 거야? 분명히 차갑다고 여기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따뜻함 여기고 있어요. 따뜻함이 있는 거야? 차가움이 있는데? 차가움이 있는 거야? 느끼는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것 밖에 따뜻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차갑다 느끼는 것 밖에 차가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감촉은 느끼는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녁에 뭐 먹었지? 김치 가지고 먹었네라고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느낌, 이 떠오르는 것, 지금 떠올리는 것 밖에 있어요? 여기 흔히 뭔지 생각을 하면 여기 확 떠오릅니다라고 해요. 여기 확 떠오른 거야? 왜 떠오르긴 해? 떠올리는 의근이 나타난 바이지 의근이 대상경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한 방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이 방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라고 외로움을 느껴요. 어떤 이는 방에 있으니까 아이고 아무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 홀가분하다고 느껴요. 아무도 없으니까 외롭다. 외로움을 느껴요. 아이고 외로움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에 그렇게 여겨요. 거의 답답하지.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싶어요. 자신이 답답함을 느껴야. 우리는 눈이 색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느낌을 감촉을 느끼고 생각이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자신과 인식되는 대상이 둘이에요. 그죠? 내가 있고 지각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인식되는 대상이 인식하는 나 밖에 있어. 당장 그지? 컵이 저기 있죠. 이 바라보는 나 밖에 있어. 내가 컵을 본다고 여겨요. 바라보는 건 나고 저 보이는 건 나 밖에 있는 컵이에요. 이건 마치 피곤한 눈이 뭐야 이거 뭐야 피곤한 눈이 눈 밖에 있는 아른거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죠? 여기 이렇게 좀 유식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인식 분명히 지금 아른거리는 게 보여요. 눈이 피곤한 사람이 아르는 걸 봐요. 볼 때는 이 보는 것에 보이는 것이 있지 보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따로 있질 않아요. 봄이라는 인식 자체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는 두 개념을 두둑이 붙였지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봄이 있는 거예요. 봄 행위 자체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피곤한 귀가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곤하면 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들림으로 이렇게 들음으로 나타나지 듣는 귀 밖에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뭐야? 냄새 맡는 이거 밖에 악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코를 막아야지. 와, 구수하다. 구수한 냄새가 코 밖에 있어야? 그럼 미국 사람도 구수한 냄새 맡아야지. 구수하다라고 인식함에 구수함이 있지. 냄새 맡는 거 밖에 냄새 맡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따뜻하다. 차갑다. 차갑다 하는 여기에 차가움이 있지. 손 밖에 차가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차가움도 따뜻함도 없어요. 인연 따라서 차갑다라고 느끼고 따뜻하게 느껴요. 인식하는 곳에 드러나는 것이지 느낌이. 인식 밖에 경계가 아니라고요. 김치국이 어디 있어요? 인식할 때나 있지. 인식할 때 나타나요. 인식함 자체에 떠올리는 것 자체에 떠올려지는 게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롭다. 외롭다 하는 여기에 외로움이 있지. 이 느끼는 것 밖에 외로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깁의 허망함은 어떻다? 색상을 받아들인다고 여겨요. 색상을 받아들이는 보는 것이 있다고 여겨요. 소리를 듣는 귀가 있다고 여겨요. 냄새를 맡는 코가 있다고 여기고 맛을 느끼는 혀가 있다고 여기고 이 차가움을 느끼는 몸이 있다고 여기고 기억을 떠올리는 마음이 있다고 여긴다고요. 이거 유깁의 허망함이에요. 본래 주객이 둘이 아니거든. 마치 손과 손바닥처럼.
손바닥만 숙여도 손등이 같이 움직여요. 왜? 둘이 아니니까. 눈만 피곤했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눈만 피곤했는데 막 반짝이는 게 보여요. 둘이 아니니까. 피곤함만 쉬었는데 반짝이는 게 사라져요. 둘이 아니니까. 생각만 떠올렸는데 김칫국이 떠올라요. 생각만 쉬었는데 김칫국이 사라져요. 둘이 아니라고요. 단지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6가지 인식작용이 둘이 아닌 이렇게 둘이 아닌 여실하게 인식작용이 있을 것만 이걸 허망 분별하여 바다리다 여기는 것이 육입의 허망함이라. 그래서 어떻다? 능음이 어떻다? 지견에 지를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요 지견에 견이 없으면 열반인 참 마음이다라고. 답답해에 지견에 지를 세우면 답답해서 답답함이 있다고 여기면 무명의 근본이고 답답해 속에서 답답함을 아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아니하면 그대로 열반인 참 마음이라고요. 온갖 인식작용에 자꾸 대상을 세우는 순간 무명이 근본이 되고 온갖 인식작용에 인식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세우지 아니하면 그대로 인식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열반인 찬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어디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리얼하게 한순간도 멈춰있지 아니에요. 이걸 실감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순간도 실감되지 아니할 때가 없어요. 단지 모양에 매달리는 것 때문에 스스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지. 자꾸 모양으로 보고 모양으로 찾으려 하니까. 그렇죠? 그런지라 어떻다? 너로 하여금 생사를 윤회하고 온갖 결박의 속박의 근원은 뭐다? 육군이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삶이 왜 피곤해? 아주 꼴보기 싫은 걸 보니까. 듣기 싫은 걸 들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니까. 온갖 육군이 그대의 삶을 결박하고 그대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거다. 그대로 하여금 이 묘명한 성품을 증득하여 해탈케 하는 보리의 근원 또한 육군이지 딴 게 아니다. 괴로운 중생의 삶도 육군의 작용이고 해탈한 부처의 삶 또한 육군의 작용이지. 육군의 작용을 허망 분별하여 나와 대상을 세우고 막 좋다 싫다 애증하면 끊임없는 고달픈 다툼과 결박이 가득한 중생의 삶이요. 온갖 리얼하게 애쓰지 아니하고만 리얼하게 나타나는 어떤 게 나타나도 걸림이 없는 이 육입의 실상을 바로 알면 그대로 열애의 삶이고 육군을 허망 분별하여서 온갖 상을 그리고 집착하면 중생의 삶이 되는 거라고. 온갖 결박의 근원도 육군이고 해탈의 근원도 육군인 겁니다. 마음이 온갖 속박의 근원이며 온갖 해탈의 근원이라고요. 마음을 바로 깨달으며 성품을 바로 봐서 모양이 걸림이 없으면 그대로 해탈 열반이고 이 마음이 성품을 알지 못한 채 모양이 사로잡혀서 애착하면 온갖 속박과 결박이 가득한 중생의 삶인 거라고. 육입이 본래 열애장의 묘 진여성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 마치 접근해 본다면 비유하자면 자주 비유한 것처럼 어두운 밤길을 가다 뱀을 보고서 불안에 떨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고 그 밧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읽혀 있는 거였더라 라고. 처음에는 뱀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잘 봤더니 뱀이 없었고 밧줄이 있었고 밧줄이 있었지만 잘 봤더니 밧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삼실이 실제할 뿐이었어요. 밧줄 모양으로 있는 것이었지. 그래서 밧줄은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고 실제하는 건 삼실이었던 것과 같이 그죠?
우리 중생의 현실은 어때요? 아까 어두운 밤길을 가더니가 바로 어두워가 잘 못 봤기 때문에 뱀이 있다라고 불안했던 것과 같이 있는 그대를 바로 보지만 착각 때문에 불안했던 것과 같이 중생들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이런 삶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본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고 보고 듣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군 인식자로서의 내가 있고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육진 경계가 바깥 경계가 여실하게 있습니다. 그죠? 육군과 육경이 여실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신과 세계가 여실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갖 세상 경계를 바깥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여겨요. 그죠?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지.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지라고 끊임없이 내가 온갖 대상 경계를 지각하면서 살아간다고 여겨요. 그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어느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꼴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좋은 꼴만 보고 저 편안함만 느끼고 불안함만 안 느끼고 늘 대상 경계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좋은 걸 취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싫은 건 빨리 떨쳐버리고라고 나와 대상 경계가 여실하게 나누어져 살아가는 가운데서 좋은 건 빨리 취하고 싫은 건 떨쳐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야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 하고 좀 편안하면 빨리 오랫동안 누리고 싶고 불안하면 최대한 안 느끼고 싶고 나타나면 빨리 떨쳐버리고 싶고 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경계는 취하고 싫어하는 경계는 떨쳐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죠? 이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어떻게? 대상이지 대상이 아닌 걸 대상시하였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부의 첫 시작은 대상이 아니었다. 대상이 아닌 걸 대상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였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그 첫 시작으로 어떻다 아까?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외로움 좀 안 느끼고 싶어. 빨리 외로움 좀 떨쳐버리고 좀 뭔가 모를 좀 충만감을 느끼고 싶어.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충만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가 착각임이 조망이 되어야 돼요. 조망이 되고 있나요? 여전히 좀 답답하고 불안하지. 좀 편했으면 좋겠어. 편안함을 좀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작동되고 있다면 아직은 꽝이죠. 그죠? 여실하게 막 육군과 육경의 차별 속에서 좋은 경기는 취하여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지극한 겁니다. 그치? 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잘 봐. 불안한 마음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고개 돌리고 보지 못하는데 용기를 내서 조금 진정하고 잘 보면 에이씨 뱀 없네 확인이 돼. 뭔가 모를 완전 초심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버럭 막 화를 내고도 막 대판 막 싸워가지고 하고 사고 친 다음에 나 좀 참을 거라고 뒤늦게 후회하니까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늘 자꾸 욕심은 좀 쉬고 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차리는 식으로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 화가 훅 일어나면 또 화가 일어나네. 화내면 큰일 난다. 참자라고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좀 호흡도 길게 해서 화가 더 커지지 않도록 화를 좀 훅 누그러뜨리는 작업이 부득이 필요해. 지금 상태에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작업이 필요해.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또 화가 나는구나.
또 외로워하느라고 자신의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조금 실감하는 식의 여유가 생기고 더 자세히 있는 그대로 마음을 실감하면 답답해. 내 마음이지. 답답해로 나타난 것이지. 이렇게 아는 마음 밖의 대상이 아니네. 내가 괜히 내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내가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화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내 마음 밖에 화난 마음이 없는데 내가 괜히 한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화난 마음을 내가 알아차린다고 착각했네? 대상이 아닌 걸 괜히 대상시하여 둘로 나누었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계속 화가 났네. 화를 좀 진정하자라고 계속 자신의 마음을 봐. 이게 미친 줄 몰라요. 그걸 보고서 내 눈이 이쁘네라고 눈을 봐. 눈이 눈을 보는 거야? 눈이 눈을 본다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야 돼. 그치? 눈이 눈을 어떻게 봐야?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눈이 이쁘네라고 봐야. 어떻게? 화나면 화가 날라고 하네. 좀 진정하자라고 자신의 마음을 봐. 대부분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작업이 필요하긴 해. 그죠? 대부분 요도 수준도 아니니까 그냥 막 제정신을 꽉 해요. 난 분위기 부여하지. 자신의 마음 상태의 흐름을 지각함이 필요해. 그죠? 근데 이게 더욱더 바르게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아이씨라고 이렇게 화난 마음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 밖에 화난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괜히 대상이 아닌 거 자꾸 대상시하여 아는 마음, 지각하는 마음과 지각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고 자각이 되면 더욱더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쉬워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답답해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착용함이 있을 뿐이지 따로 아는 마음 밖에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이 돼요. 이건 조금 되죠? 되는 사람도 안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이랑 안 다퉈요. 답답한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막 하거나 또 답답해졌지? 빨리 사라져라고 하거나 자기 마음이랑 다투는 미친 짓이 그쳐져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면 계속 자기 마음이랑 다퉈요. 답답하지? 답답하면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자기 마음이랑 다투어요. 남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짜증나지? 짜증나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그게 보면 자기 마음이랑 씨름을 해요. 자기 마음이랑 씨름하니라고 고달파요. 근데 이게 착각인 줄 알면 내가 씨름할 만한 놈이 없어요. 허망하게 헛것을 세워가지고 헛노름한 거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줄 알면 나랑 다툴 대상이 사라져요. 원래 없었는데 허망하게 세우는 거였으니까. 단지 인연 따라 작용함이 있을 뿐 따로 내가 지각되는 마음 상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좀 실감이 되면 될수록 어떻다? 아까 어떻다? 느낌 또한 따뜻하다, 차갑다 또한 따뜻하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지 몸이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다? 따뜻함 또한 춥다 또한 몸 밖에 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춥다라는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해.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이게 나타나듯이 이게 있으니까 만둣국 먹었네? 답답해로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품이라고 이름한 성품은 어디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다고 해. 성품은 어디 있다? 말하는 데 있다고. 아이고 춥다 하라고 이렇게 느끼는 데 있다고 해.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고 해. 그래서 아까 이게 답답해라고 이렇게 작용하는 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따뜻하다라고 나타나고 있다고 해. 몸이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따뜻하다라고 나타나는 거라고 해. 어떻게? 뭐야 냄새가. 코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뭐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눈이 아른거리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뭐지?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지금 눈이라고 이름한 이게 없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있어야?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알미라는 이름으로 아는 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늘 드러나 있어야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르마리를 세우며 무명의 근본이요. 아는 것이 없으면 열반인 참 마음이다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뱀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밧줄인 것과 같이 어떻게? 눈이 색을 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답답함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답답해라고 이렇게 작용함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는 작용, 이렇게 들음으로, 맛봄으로, 느낌으로 6가지 작용으로 드러나요. 그죠? 나도 어떻다? 밧줄을 더 자세히 봤더니 사실은 삼실이 있을 뿐이었어요. 사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사실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사실 삼실이라는 거 모양이 있잖아요. 그지? 사실 삼실은 실가닥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닥이 엮여가지고 밧줄 모양이 있으니까 밧줄을 분해하면 사실 삼실로 나눠지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비유니까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지. 마치 주먹으로 나타났지만 주먹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거라고 할 만한 모양은 없지만 보자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와 같이. 그지? 밧줄과 삼실의 비유도 그와 같은 거야. 물과 파도와 같이. 그와 같이. 이렇게 온갖 이쁘다. 듣기 싫어. 답답해. 내일 뭐 할까라고 온갖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작용으로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다양한 인식으로 나타나지만 오직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답답해로 나타나고 이제 편안하다 나타나지만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임을.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한 모양은 없지만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늘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있을 뿐이라고요. 늘 있는 것이 있어요. 모양을 좀 끊임없이 차별된 것이 있지만 성품을 보면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모양을 보면 답답하고 살 것 같다라고 온갖 답답함과 편안함이 있는 것 같지만 성품을 보면 답답해. 있으면 편안하다.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임이 실감이 돼요. 그러면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요. 저기 왜 가고 싶어요? 여기보다 저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면 굳이 안 가고 싶어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자리인데.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좋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없애려고, 이게 싫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알면 굳이 손이 자신을 깨달으면 굳이 무엇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엇이 대본들 같은 건데. 여기 안 밝아지면 좀 불안해 죽겠어요. 오는 건 싫어요. 있으면 편하다가 좋아요. 모양만 보고 살면 차별된 것만 지각되니까. 그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여겨져요. 바로 알면 알수록 답답해로 잠깐 나타났을 뿐임을 알고 편한 나타났을 뿐을 알고 더욱더 실감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이거야. 무엇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무엇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지 리얼하게 이렇게 묘하게 작용해서 할 뿐. 잘 가. 아이씨 최고야 할 뿐. 인연 따라 이렇게 놔둘 뿐. 굳이 무엇이 되려고 하거나 무엇이 되는 걸 끔찍이 싫어하여 막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유귀비 본래 열애장의 묘진 여성이라고요. 유귀비 마음이에요. 유귀 뭐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게 유귀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라고요. 마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실감은 해야 돼. 실감은 해야 돼. 어디서 실감해? 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그러진 거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모양의 천차가 모양을 구하고 하면 어그러진 거야. 한순간도 실감되지 않는 순간이 늘 실감이 되어야 되는 거야. 늘 실감이 돼야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것과 같다고. 언제 살아있음을 실감해? 늘 실감해야. 늘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있어? 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와, 같이. 반드시 실감을 해야 돼. 실감을 해야지 늘 이것이 있을 뿐이구나. 얘가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고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도 다르지 아니하구나라는 걸 실감해야지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쉬워져야. 뭐가 되려고 하거나 뭔가 싫어하는, 그치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그쳐져야. 이거는 그냥 아느마리가 아니에요. 병자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니까. 지금 마음이 병이 있으니까 온갖 고달프잖아요.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이 묘한 약을 먹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돼요. 마음의 병은 자꾸 모양만 실감하고 모양을 구하는 식이 좋지 못한 마음 습관 때문이에요. 이 묘법을 실감해야지 비로소 그런 허망한 마음의 병이 쉬워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함이 드러나요. 아침에 툭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스스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지 배부르지 않은지 스스로 알아요. 아직 배고픈 건 음식만 본 거지 먹은 게 아니에요. 먹으면 저절로 허기가 사라지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쉬워져요. 정말로 옳은지 성품을 실감하면 저절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져요.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여유한 부처의 삶이 실현이 돼요. 이건 본인 스스로 아는 것이지 누구에게 물어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은 사람이 밥 먹고 나서 내가 배부른지 배가 부른지 배가 안 고픈지 누가 물어야 돼? 엄마 내 배 부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본인이 직접 성품을 실감해서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진 여유하고 부동한 안심한 삶이 실감이 되는 걸 몸소 실감하시고
거기 점차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